지냈어? 자, 그러면은 문법이 안 나오니까 우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요건 다 날리면 돼요. 여기 다 날리고 여기랑 여기 위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어법 문제 나올 것 같아 라고 한 거는 어법 싹 다 걷어내고 나머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바로 논리독해로 갈게요. 자, 요거는 Psychologist John Bard did an experiment showing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can b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라고 해서 핵심 내용을 앞에서 이미 얘기하고 시작하죠. 얘기하고 시작하니까 이것도 두 가지 구성을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식이고요. 특히 이 질문은 두 가지식인데 뭐를 갖고 얘기를 하냐면 실험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인식 행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의식 및 행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외부적이라는 건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이게 될 것이고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자, 밑에서 쭉 보면 He told a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s that he was testing their language abilities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험이 맨 처음에 뭐라 했냐면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험을 한 거야. 물론 거짓 실험이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알고 싶었던 건 He presented them with a list of words and asked them to create a coherent sentence from 이 리스트에서 말이 되도록 배열을 하는 거죠. 그 영작 배열 영작 문제 푸는 것처럼. 그래서 bitterly the lonely old man with the wrinkled face sat down 이라는 말이 되는 명료한 문장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but this was no linguistics test. 근데 이거는 언어학 테스트가 아니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건 뭐야? 의식과 행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외부적 요인이 바로 이 리스트가 되겠죠. 그 리스트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냐 봤더니 Bard was interested in how long it took.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 있었던 건 뭐야?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래요. 뭐가요? Students to leave the lab and walk down the hall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words. 이 단어들에 노출되고 나서 그 실험실을 떠나고 그리고 그 밑에 중앙국도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가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실험의 진의가 되죠. 진짜 의도는 저거예요.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n he found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건데 those students who had been exposed to an elderly mix of words took almost 40% longer. 자, 40%나 더 오래 걸렸대. To walk down the hall than those who had been exposed to random words. 좀 더 노인과 관련된 단어에 노출된 애들은 40%나 더 오래 걸렸다는 건 뭐야? 그만큼 노인처럼 오래 걸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And some students even walked with their shoulders bent forward. 이게 앞으로 이렇게 굽어진 채로 노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dragging their feet, 자기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갔다. 그러니까 노인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처럼 행동한 거죠. 왜 노인처럼 행동했냐라고 봤더니 노인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 노인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결국은 외부적 요인이 될 거고요. 이거 출제할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일단은 피상적으로 보이는 건 두 가지니까 이거 뭐 나오겠어요? 인간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어 시험이 아니다, 언어 테스트가 아니다라고 하고 뒤에서부터 실험의 질의가 나오죠. 그럼 저거를 기준으로 흐름이 전환되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흐름이 전환되니까 저거는 딱 봐도 문장 삽입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찾아 쓰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실험 결과랑 의도에 대해서 그 질문하고 답하는 거 있잖아. 관련해서 찾아 쓰는 거.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필자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라고 하면 찾았어라고 하면 여기서 찾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서술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12번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12문제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너무 명확하게 끊기니까 이걸 순서별로 내기가 좀 그래. 명확하게 잘 안 끊겨. 그래서 요거는 내는 게 딱 뻔한데요. 자, 앞에 45쪽으로 보시면 일단 이 지문 주제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은 좀 짜내면 대입하, 빈칸, 삽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서술형은 찾아쓰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2번은 조금 썰렁하고 허무하게 끝나요. 어법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법 문제인데 어법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쭉 1번부터 훑어볼게요. 자, 예원아 크라우드 펀딩 특징 뭐라고? 뭐라고? 민주화가 뭔데? 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지금 민주화만 대답하면 될 줄 알았죠. 얘들아, 민주화가 뭐야? 그치? 옛날에 소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게 투자라면 크라우드 펀딩은 적은 돈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한마디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태도를 갖는데 저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뇌가 위협을 인식하는 방식은 예전에 어떻다고? 구시대적이어서 위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협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걸 느낀다라고 하죠. 4번 스포츠랑 폭력적인 스포츠랑 폭력 간에는 예원아 어떤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여기라고 하면 돼, 안 돼?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면 이게 스포츠가 많이 하면은 폭력성이 줄어든다. 그게 이 지문에는 어떻게 드러나 있죠? 안 된다. 통념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 통념 뒤집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음악에 끌리는 이유는 현영아 거기에 맞춰서 발전했고 지나왔기 때문에 맞아 틀려? 그러면은 왜 음악에 끌리죠? 그죠? 기존의 것을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재훈아 이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시간적. 네? 제일 중요한 거. 신뢰라고 하죠. 그럼 그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시간적이에요. 일단 이거 한 게 잘해야 돼.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야. 신뢰가 있어야 이야기를 들어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신뢰를 형성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줄 것.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인과관계 명확하게 하세요. 요거 틀리면 하지. 이거 분명히 꼰다.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알겠죠? 자, 변명하는 데 있어서 예서야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뭐라고? 던진다고? 천천히? 나 오늘 귀가 썩었나 저거? 현아 뭐가 필요해?
마케팅. 그 마케팅은 그러면 예원 뭐라고 상세하게 얘기하면 돼? 소비자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거. 그렇지 그걸 소비자의 수요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디맨드요. 자 8번 태도 총 4가지 요소 지원을 뭐였지?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 의도적 요소. 행동, 그지? 그러면 이 4가지가 현행화 뭐 해서 태도가 형성된다? 서로 상호작용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태도랑 서로 어떻다? 요소랑 태도 간에 어떻다? 일관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태도는 긍정인데 인지적 요소 부정이면 돼, 안 돼? 안 돼. 일관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태도랑 인지적 요소가 불일치하는 걸 인지 부조화라고 해요. 자, 과학의 획기적 발전은 예원아 어떻게 이루어진다? 천천히 좋아요. 자, 10번 쉐어링 서비스의 특징은 예사 뭐가 있지? 쉐어링 서비스의 특징이 뭐야? 제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한다? 소비자의 편익을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이거 중요하죠. 오래되고 진짜인 거는 뭐랑 관련 있어? 오래된 원래 지역적 말하기 특징이랑 관련이 있는데 요즘과의 복제품은 뭐가 없다? 그치 진정성이 없다기보다는 진정성이 꾸며져서 뭐랑 관련이 없어졌다? 지역적 방언과 관련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1번은요 이거는 진짜 겁나 어렵게 나올 겁니다. 11번은 복습 많이 하세요. 자 11번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에요. 나 뭐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 무슨 있어요? 오늘 여기 다 좀비가 지금 이렇게 무섭네 않네. 저 렉스칸 알레르기스네. 렉스칸에 알레르기가 있죠? 어떻게 참았어 지금까지? 자 1년만 참으세요. 자 1년만 있으면 끝나요. 두교자 그럼 아빠 만나면 오늘 괜히 만들었네. 개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 지워야 돼. 자 다시 만들어야죠. 관계사 좀 공부 좀 할게요. 관계사 좀 빠르게 풀고 여기에다가 개념 천천히 할게요. 일단 관계사를 배우기 전에 형용사, 부사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러잖아. 그 전에 형용사, 부사를 먼저 얘기하면 형용사, 부사를 너무 복잡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 부사가 막 너네 뭐 다른 부사, 형용사, 동사, 뭐 구절, 문장 전체 꾸며준대.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부사 영어 이름 자체가 add verb야. 그냥 동사 꾸며준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법은 간략하게 기억하세요.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저는 정식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는 명사 친구, 부사는 동사 친구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수식하는 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만 보면 되고 그리고 너네가 실전에서는 얘가 꾸며준 게 명사인지만 보면 돼. 명사가 아니면 부사니까. 알겠지? 꾸며주는 애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아시겠죠? 수식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구 찾는지, 누구 꾸며주는지만 찾으면 돼. 알겠지? 얘가 부사는 누구 친구라고? 형용사는? 이것만 기억해.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의존 파트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의존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우리 그 언어와 매체에서도 자립적 요소, 의존적 요소라고 하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의존적 요소라는 건 혼자 못 써. 그래서 영어는 주어랑 동사를 서술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문장을 좀 길게 하는 애들이에요. 길게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수식해주거나 아니면은 문장을 이어서 보강 설명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수식을 해주거나 보강 설명을 하거나 수식을 해주는 게 관계사, 보강을 해주는 게 전치사 내지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못 쓰인다, 누구랑 쓰이냐라는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사 뭐야? 관계대명사 영어는 뭐야? 선행사를 수식이라고 하시면 돼요. 관계부사는
안 되죠, 그지? 그냥 관계부사. 관계부사. 예원아, 관계대명사 뭐라고? 선행사 수식. 관계부사는? 선행사 수식. 이거 이렇게 얘들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관계사의 종류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잖아. 얘가 관계사라는 데서 파생됐으니까 관계사가 선행사 수식이야. 그럼 관계대명사도 선행사 수식이고 관계부사도 선행사 수식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내가 아까 의존이라고 했잖아. 예원아 뭐 없으면 못 써? 관계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관계사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는 형태에 따라 나눈 것 뿐입니다. 얘네 둘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각 일단 집어치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관계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의존적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할 때는 너네가 선행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내가 니네 누누이 얘기했지. 교과서 할 때 선행사 잡고 계속 했잖아. 그지? 그래서 관계사 하면 무조건 선행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선행사 앞에 엔티세덴트 할 때 이 엔티가 앞이라는 뜻이잖아. 이 앞에 있는 품사는 뭐예요? 네? 품사는 뭐야? 명사. 그러면은 선행사를 수식한다 했잖아. 명사네? 그러면은 얘가 뭐야? 관계사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끝. 관계부사도 그럼 뭐라고? 니네가 부사에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얘도 형용사라고. 뒤에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 거지. 관계부사도 관계절을 형성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사는 선행사, 관계사는 선행사 계속 훈련시켜드린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사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게. 예서 that 무슨 뜻이야? 저거 그게 가리킬 때 쓰는 거지. 이걸 지시사라고 해요. 가까운 거 가리키면 this, 먼 거 가리키면 that. 알겠죠? 그래서 that은 저거라는 직관성에서 끌고 와서 빌려 쓴 겁니다. 관계대명사 만들 때. that 보세요. 지시 대명사 that is my car. 저거는 내 차다. 근데 지시 형용사로도 쓰이죠. that car is mine. 저 차는 내 거다. 그죠? 그래서 저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것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확장해서 뭘 만들었냐? 접속사랑 관계사 만든 겁니다. 알겠죠? 니네 접속사 대 뭐뭐 하는 거 그리고 관계사 대 뭐뭐 하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시 갖고 있는 속성에서 그대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계사는 아까 예서가 말한 대로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절 내에서 대명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격, 목적격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주어랑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불완전해 보이죠. 왜? 얘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야. 잘 봐. 지금 내가 의존이라는 걸 가르쳐줬잖아. 의존이라는 거에서 형용사랑 부사를 가르쳐주고 지금 관계사 타고 내려왔어요. 관계사에서 그래서 지금 가르쳐준 게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얘는 주격이랑 목적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치사야. 전치사는 제가 뒤에 뭐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끌고 와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너네 이거 중딩 때 배웠잖아. 전치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그치? 그래서 I need a book on the shelf. 선반 위에 있는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 지금 명사 꾸며주죠. 아니면 두 번째로 부사적 셈. There's a book. 책이 있는데 그게 교실 안에 있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지금 너네가 전명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서 형용사 역할하거나 부사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그럼 이걸 통해서 원어민들이 뭘 만들었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가 뭐니까? 명사잖아. 그치? 그럼 관계절에서 뭐 하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I know the book. 난 그 책 아는데 그 책 이름이 킹덤이야. 해서 지금 뭐 했어요? I know the book of which
name, yes, kingdom. 지금 여기까지가 관계절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하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 하는 거야? 어? 다시 롤백 해볼게. 관계대명사 뭐 하는 거야? 누구를? 선행사라고 해서 잘못했죠? 선행사는 수식이에요. 그럼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수식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전치사 플러스 그 형태에 낚이면 안 돼. 역할은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그 예어나 뭐라고? 선행사 수식이라고. 알겠지? 근데 뒤에 관계절 내에서 역할이야. 내에서.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근데 여기서 뭐해? 여기서는 안에서는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 책의 이름 이렇게. 그치? 지금 형용사 역할하는 거 보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 know the classroom. 나 그 교실 알아. 근데 그 교실에서 걔가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In which. 여기서는 어때요? 안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교실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죠. 부사 역할하죠. 그리고 당연히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기본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관계절 내에서 형용사 역할하는 거랑 부사 역할하는 걸 보셨어요. 됐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왜 완전하냐면 아까 그래서 형용사부터 가르쳐줬잖아. 수식어라고. 그치? 형용사는 명사 친구고요. 부사는 동사 친구예요. 수식어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지.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수식어잖아. 필요한 성분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가 다 꾸며주는 애들이니까. 의존적 존재니까요. 이제 좀 이해되죠? 자,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왔어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면요. 관계절 내에서 형용사 역할, 아까 봤죠? 형용사 역할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절 내에서 부사 역할하는 거. 이거 뭘로 바뀔 것 같지 않아? 눈치껏? 이거 뭘로 바뀔까? 지금 이건 뭘로 바뀌고? 이거를 발전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면 길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줄인 거야. 다. 그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사. 자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아까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고 했잖아. 이제 그 명사 목적격으로 오죠. 자동사에다가 전치사 쓰면은 뒤에 명사 오니까 이거 뭐예요? 타동사 되죠. 그래서 자동사의 목적어 역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 때도 있어요. 얘가 선행사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거를 가리키는 대세에서 끌고 와서 관계사 만들었지. 그럼 이제 나머지 쭉 봐봐. 그러고 나서 사람은 후, 사물은 위치에서 의문사에서 또 끌고 왔지. 남은 의문사 봐봐. 이걸 그냥 냅뒀겠어. 원어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활용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걸로 싹 다 축약시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까 봤던 소유격 관계되면서 볼게요. I know the book of which name is kingdom 이라고 한 거를 뭐로 축약시켰어요? who's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구태여 문장을 나눠서 두 개로 설명한 것도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그지? 이렇게 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탄생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관계 부사도요. 잘 보시면 in which가 where이 되었죠? on which가 when이 되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쓰던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표현하다가 어떻게? 줄어든 거야. 관계부사랑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싹 다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근데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언제겠어? 뻔할 때. 더 플레이스라든가 더 데이라든가 그냥 뻔하게 when, where로 직관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선행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생략하긴 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완전 불완전의 포인트는 어떻게 나눌 거야? 예원아, 완전 불완전 하나가 어떻게 날까? 동사를 뭐랑 나눠? 자동사, 타동사. 알겠죠? 내가 맨날 자타 거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끝났습니다.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구분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관계부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축약된 거야. 그래서 관계절 내에서 부사잖아.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해 보일 거고요. 이거 알죠? 우리 중고등 때 배웠죠? 하우랑 선행사 같이 못 쓰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사실 however가 예전 however 독해하다 보면 대부분 해석 어떻게 해? 하지만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너가 좀 이따가 어렵다고 했던 그 복합관계사를 배울 때 복합관계사가 no matter how잖아. 근데 no matter how랑 however가 하필이면 그러나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너네가 선행사랑 같이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복합관계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꼴이 되고요. 그럼 however가 날라가 버리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however에 그러나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복합관계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건 그냥 교양 수준으로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부사까지 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관계대명사 마시고. 아까 관계사 뭐라고 했어? 관계사 뭐야? 선행사 수식이잖아. 형용사야. 근데 쟤만 또라이예요. 쟤가 좀 달라. 쟤는 발전한 표현의 끝판왕이에요. 잘 보세요. 이름은 정작 관계대명사로 해놓고 하는 짓거리가 달라. 잘 봐. 나 뭐 가져와야 하는지 기억나 라고 했을 때요. I remember the thing. 나 그거 기억나. 근데 그거 내가 갖고 와야 돼. I bring the thing.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어떻게 해요? I remember the thing which I bring 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데 bring이 타동사잖아. 근데 목적어가 없네. 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절을 형성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얘기했잖아. when이랑 where 같은 경우 선행사가 the day, the place 이런 식으로 그냥 뻔해. 그러면 합칠 수 있다고 했지. 그지? 자, the thing도 어때요? 우리 what은 보통 의문사로 모를 때 what is your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무엇이냐 어떤 존재하는 물체를 가리킬 때 보통 쓰죠. 그래서 그 직관성에 따라서 본다면 the thing은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지? 그래서 원어민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를 한 번에 묶어버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네. 그게 뭐예요? what이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전략화 시켜줬을 때 야 너 관계대명사 what은 뭐라고 해야 돼? 명사라고 해야 돼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싹 다 형용사인데 관계대명사 what만 뭐라고? 명사라고. 알겠지? 그래서 remember가 타동사인데 이걸 싹 다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해요. 알겠죠? 관계대명사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합관계사요. ever가 뭐야, ever? for가 동안이라는 뜻이잖아. 뭐뭐 하는 동안. ever는 평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forever가 뭐야? 영원히라는 뜻이잖아. ever는 언제나라는 뜻이야. ever. 그래서 너네 evergreen이 무슨 뜻이야? 항상 초록색이 나무, 상록수요. 알겠죠? 그래서 ever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사에다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ever를 붙이잖아. 그럼 뭐야? No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whatever 하면 뭐야? 무엇이든지. whenever는 뭐야? 언제든지. wherever는 어디서든지. whoever는 누구든지. whichever는 어느 것이든지. 그래서 이거 다야. 끝. 그래서 no matter 관계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야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뜻풀이하는 거야 이거 그냥. 알겠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뜻이야 이거. 알겠어? 됐죠? 이게 다예요. 시험 문제 나올 게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안 어렵지? 자, 앞에 제가 캔버스 드렸죠? 설명 들으면 다 쉽잖아, 그지? 문제는 뭐야? 설명을 듣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니네가 써먹는 거랑 이 3박자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니네가 한번 해볼래? 거기 문법 거기에다가 캔버스에다 그 뒷장 펴봐. 뒷장에다가 내가 방금 가르쳐줬잖아. 방금 가르쳐준 거야. 한번 거기다
한 장에다가 쭉 다 요약해봐. 시작. 이게 뭐야? 뭐부터요? 가이드라인을 드릴까요? 관계사만 하세요. 관계사. 관계사 제가 설명으로 쭉 설명해 주세요. 형용사 부사 빼고.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이렇게 개념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이거 일단 쓸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잠깐만 같이 봐. 너네가 이걸 할
저는 이거를 뭐 로직 트리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서랍 만들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너네가 아 이거 뭐였지? 라고 하는 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 항상 그 관계사 배울 때 예서 특히 관계대명사 저기가 있고 관계명사 저기가 있었지. 이게 한 플로우로 이렇게 쫙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다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을 가고 싶다, 2등급에서 1등급에 가고 싶다. 그럼 결론 1등급 애들은 어떻냐면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너네 특히 탐구 과목 있잖아. 뭔가를 개념을 암기해야 되거나 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네 필시 노트 정리라는 걸 하셔야 되고요. 노트를 정리하실 때 항상 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배운 게 한 흐름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접속사랑 관계사랑 전치사를 한 묶음으로 한 흐름으로 잡은 거예요. 의존이라는 파트로요. 형용사는 명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고 부사는 동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야. 얘네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야. 피수식어가 없는데 수식어를 어떻게 쓰냐고. 그죠? 관계사도 마찬가지로 수식어예요.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너네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선행사가 없으면 못 쓰는 애라는 뜻이에요. 전치사는요 뒤에 명사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면 앞에 친구 찾아줘야 되고 종속 접속사라면 명사절이나 부사절에 꼽사리 껴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접속사를 통해서 쓰는 것도 혼자 못 쓴다고요. 접속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사를 2개 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동사를 쓰려면 접속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의존적인 존재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관계사만 보는 거잖아. 관계사만 핑포인트 딱 찍어서 쫙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관계사는 관계대명사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로 나뉘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가 명사 역할하는 게 아니라 뒤에가 자 이제 전치사가 들어간 거야. 전치사가 애초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형용사랑 명사,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관계절에서 명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랑 뒤에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그죠? 이걸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할 때는 이게 발전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 역할하면 그게 발전해서 관계동사 when, where, why, how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관계사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 what도 내가 발전하는 거라고 그랬지? 얘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 얘는 수식하는 역할이 아니라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너네가 추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what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발전한 표현들을 배웠잖아. 자, 발전한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계사에서 너네가 배우는 건 합성한 거야. ever라는 부사랑 앞에 관계사랑 섞어가지고 뭐뭐든지 간에 라는 뜻을 쓰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복합이라는 뜻이 너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no matt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섞으면 관계대명사 거고 그거 부사랑 섞으면 그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which하고 whoever, whatever 뭘로 가면 되고요. when, where, why, however는 여기 가면 돼요. 알겠죠? 끝.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용한 게 있어. 이거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 관계사는 니네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생각해서 얘네가 뭐까지 생각했냐면 야 이거 선행사 그대로 끌고 콤마 때려버리면 그냥 접속사처럼도 쓸 수 있겠는데 왜냐면 선행사가 앞에 명사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어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얘네는 이거를 활용해서 또 뭐 접속사로까지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사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내지는 자 관계대명사만 되는 줄 알고 계신데 관계 부사도 계속적 용법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관계사니까 얘네는 뭐야? 선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캔버스예요. 관계사 쓰세요. 시간 드릴게요.
뒤에는 안 써도 되고 앞에다 써도 돼. 이미 앞에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상관없어. 어? 10시 넘었네? 아, 나 몰랐어. 빨리 써 가자. 끝난 줄 모르고서. 혹시 이렇게 문법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있는 사람? 요구하시면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문법이 뭐인지 까먹었어. 세상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네. 충격적이네. 가정법 이번 안 나왔지? 가정법 안 해도 되죠. 혹시 만약에 본인이 공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된 듯이 막 둥둥 떠다닌다, 둥둥 떠다니는 느낌 강하면 그거 저한테 요구하셔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죠? 또는 이거 영문법이 한 30%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이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조만간. 토요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너네 숙제 다 썼어? 아니요? 많이 남았어? 아니요. 아도 이거 이런 거 하고구나. 예언이 마무리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요일엔 데일리 테스트 학원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일일이 꼬치꼬치 캐물을 거니까 통합번호 얻고 완료해오세요. 이것도 시험범입니다. 캔버스. 자, 숙제 알려드릴게요. 아까 내가 1, 2과 유형 줬잖아. 이거 우리말 뜻만 외워. 우리말의 뜻만 외우시면 돼요. 방금 나와준 단어자. 우리말 뜻만 외우시고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합본 1, 2과랑 부교재 워크북 다 끝내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워크북이랑 통합본 갖고 오세요. 다 했나 확인하게. 고생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